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삶이 조금씩 변하는데 그중 하나는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도 심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수행된 다양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중년 이상의 사람들 중 좋은 친구라고 소개되는 분들은 특정한 특징을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특징으로는 배려, 연민, 나눔, 그리고 유머 등이 있습니다. 이런 가치들이 삶에 풍요로움을 더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마지막으로 이런 소중한 가치들을 소홀히 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년에 들어서면서 친구들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이유로 설명할 수 있어요. 우선 우리는 건강이 나빠질 때가 있고 친구들도 가끔 아플 수 있습니다. 혹은 가끔은 친구 중에 떠나는 분들도 있죠. 하지만 실제로 중년 이후에 이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퇴직 후에 만나지 않게 되거나 멀어지게 되기도 하고 질병이나 사망과 같은 상황을 통해 예전처럼 친구들과 소통하기가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예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억 속에서 지탱해주던 소중한 순간들이 사라져가고 동시에 친구들이 어떻게 변해갈지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중년 시기에 어떻게 친구를 바라봐야 할까요? 또 친구들과 어떻게 소통해야 할까요? 최근에는 SNS를 통한 소통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45세 이상의 분들은 평균 8개 이상의 단톡방에 참여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어떤 단톡방에서 주도적이고 인기 있는 친구가 되어 있는지 생각해 보면 나이가 믿음 안에 있는지 여부가 중요해집니다. 중년을 넘어가면서 친구는 두 가지 영역으로 나뉘게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생애 주기상에서 나타나는 친구와 두 번째로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친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생애 주기상에서 만나는 친구들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친구들이거나 중고등학교 시절 동창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삶의 여러 단계를 함께하며 서로의 성장을 지켜봐왔던 친구들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친구의 양적인 측면보다는 질적인 측면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나중에는 경조사 등을 거치면서 친구 간의 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는 친구들은 나를 위로하고 아끼며 사랑하며 서로에게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진정한 우정을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중년 이후에는 생애 중심의 친구뿐만 아니라 지역 중심의 친구도 중요하게 여겨져야 합니다. 지역 중심의 친구들은 주로 모임에서 만나는 친구들로 종교적인 모임이나 특정 목적을 가진 다양한 그룹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성당, 교회, 절 등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서로를 지원하고 공감해 줄 수 있는 소중한 관계를 형성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지역 중심의 친구들도 중년 이후에 더욱 가치 있게 느껴질 것이며 서로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만남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친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마음 한구석에 손가락을 한번 꼽아볼 때, 내게 진정한 위로와 필요할 때 불러줄 수 있는 친구가 10명 이상 있다면 정말 다행이겠죠. 그러나 이는 종종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년에 들어서면서 우리는 친구의 개념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중년 이후의 친구는 새롭게 정의되어야 하며 그들은 새로운 영역에서 발견되어야 합니다. 저는 중년 이후의 친구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탐색하기 위해 50대, 60대, 70대, 80대의 다양한 분들과 개인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놀랍게도 각자가 친구라고 생각하는 정의는 모두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스토리 속에서 친구와의 연결성을 찾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은혜를 입은 사람, 어린 시절을 함께한 동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친구 등 다양한 관점에서 친구를 정의했습니다. 에이브러햄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를 생각해보면 중년 이후의 친구는 내 욕구의 상황을 읽어주고 안전하게 보호해주며 함께 유쾌한 순간을 만들어주는 친구일 수 있습니다. 지속적이고 오래가는 친구도 있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실제로 즐거움과 유쾌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를 찾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생각해보면 아마도 우리는 인간으로서 즐거움을 찾는 존재일 것이고, 이 즐거움을 찾는 과정에서 가장 오랜 관계를 맺는 사람을 우리는 친구라고 부르는 게 아닐까 싶어요. 편안함 또한 즐거움의 한 부분이에요. 편안한 영역은 기쁨과 안정감이 어우러진 곳이죠. 그리고 중년 이후에도 함께 있을 때 기분 좋은 사람, 함께 지내고 싶은 사람을 찾게 되는 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어떻게 친구를 사귀는가일 거예요. 친구와 가족은 다릅니다. 다만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친구라고 할 수 있어요. 중년 이후에는 나에게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 나와 함께 돈을 빌리러 가는 사람이 친구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해졌어요. 중년기는 우리 인생의 절박한 순간들이 많아지는 시기이지만, 그런 시기에 나와 함께 어울리는 친구를 찾기는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정말로 없을까요? 지금부터 손가락을 꼽아보면서 나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고려해 세 가지 영역의 친구를 한번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지난 세월 동안 함께 나눴던 친구들의 이름과 얼굴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떠오르고 있을 텐데 정말 다양하고 많은 것이 있을 거예요. 먼저 첫 번째로 과거에 함께했던 친구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친구들입니다. 미래에 이어질 소중한 친구들이기도 합니다. 이들과의 연결을 놓치지 않도록 자주 연락하고 만남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어도 2번에 1번은 밥 사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최대한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세 가지 항목을 지켜주시면서 오랫동안 친구를 유지하는 비결을 찾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의 친구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만나지 않았던 분들 중 최근에 친구가 된 사람도 있죠. 이런 사람들도 매우 소중해요. 왜냐하면 중년 이후에는 친구들과의 관계가 더욱 귀중해지고 절실해지기 때문이에요. 이 시기에는 새로운 친구를 찾아야 하는 때이기도 하죠. 그래서 현재의 내 지갑이 현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직장 동료, 동아리, 종교 단체 등 어떤 형식이든 상관없어요. 이들은 앞으로 나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소중한 친구들이에요. 당연히 세 번째로는 미래에 만날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이들은 나의 과거와 현재의 친구들과 함께 나의 미래를 만들어가게 될 동반자들이에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들은 내가 잘나고 훌륭한 게 아니라 옛날 친구들과 현재의 친구들이 만들어낸 창조적인 결과물들을 통해 나오게 되는 관계망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개념이에요.
여러분은 생각해 보세요. 옛날 친구 한 편, 현재의 친구 한 편, 그리고 미래에 만날 친구 한 편. 이렇게 삼중연금, 정서, 연금을 들게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 과거의 친구들이 만들어내는 현재의 친구들이 만들어내는 두 번째 그리고 앞으로 만날 미래의 친구들이 만들어낼 세 번째 현이 있어야 우리는 연주가 가능하고 인생을 기쁘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친구는 가족과는 결이 다릅니다. 가족에게는 말하지 못하는 것들도 친구와 나누는 게 친구들이 특유한 고유한 특성입니다. 이런 고유한 특성을 가진 친구를 마치 세 겹으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마치 안전한 방패망이 없는 채로 만나는 좋은 친구들인데요. 이런 좋은 친구는 만나러 오는 게 아니라 나를 만나러 오는 겁니다. 중년 이후에는 거절이 많아지고 손을 내밀기가 어려워지는 시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두려움이 있어서 전화번호를 넣었다 뺐다, 들었다 놨다 하는 일도 많아지는데 바로 중년 이후의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 나를 만나주는 친구는 어쩌면 가장 좋은 친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친구를 만났을 때 뭘 해야 할까요? 반드시 인증샷을 찍어야 해요. 요즘에는 우리나라 스마트폰 보급률이 98%이고 40대, 50대, 60대도 95%에서 97%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때에는 친구를 만날 때마다 사진을 찍어 보세요. 여러분은 아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의 앨범이 있을 거고 그때의 친구 얼굴을 보면서 얘기하곤 했죠. 어머어머 하나도 안 변했어라고 말하면서 제정신이 아닌 걸 깨닫곤 했습니다. 그런데 중년 이후에는 같이 찍은 사진이 놀랍게도 많이 없죠. 노년이 되면서 같이 찍은 사진이 별로 없다는 게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만날 때마다 사진을 찍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초대에 응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 사과를 받아주는 친구는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친구가 만남을 제안하거나 이런 제안이 있으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자리에 참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 진행된 여러 연구들에서도 중년 이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친구를 사귀고 좋은 친구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었는데 그 결과 배려, 연민, 나눔, 유머 등 다양한 특징들이 나오지만 그 중에서도 마지막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특징이 초대의 응함입니다. 만나자는 제안을 받았을 때 내 친구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아무나 다 돌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는 사람들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고 그 지역에 왔다면 연락을 주고받는 것도 좋은 관례입니다. 나 여기 왔는데 못 만나고 올라가게 될 것 같아.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와 같은 소소한 연락이 큰 의미를 갖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친구는 다음 생일까지도 나를 기억하게 되죠. 지역에 왔을 때 나에게 전해주는 친구들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기억해 주는 것은 매우 소중한 경험이 될 겁니다. 이런 작은 과정이 만나지 않아도 서로의 관계를 깊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소중한 가치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중년 이후에는 만날 때 잘난 척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특히 자식 자랑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자랑은 가장 마음이 아프게 다가올 수 있어요. 요즘에는 돌싱들도 많고 결혼하지 않은 미혼들도 많아서 각자의 삶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랑하더라도 비슷한 이야기가 많아서
상대방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중년부터는 뭘 해야 하는지 아시나요? 놀아야 해요. 우리가 한 번도 놀지 못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놀아도 앞으로의 반백년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100살에 죽을지 130에 죽을지 150에 죽을지 모르는 세상이 도래했죠. 중요한 건 지금부터 놀아야 한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 세상이 왔으니 삶을 즐기고 행복해져야 합니다. 잘 노는 자가 행복한 자라고 했듯이 혼자 놀면 재미가 없고 혼자 밥 먹어도 맛이 없습니다. 친구와 함께 먹으면 더 맛있고 같이 놀면 더 즐겁고 함께 있는 순간이 큰 추억으로 남아요. 그러니까 좋은 친구가 만나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